안녕하세요. 한국금융분석원 김승환입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소재 산업 관련된 산업 분석 내용과 관련 유망주에 대한 기업 탑픽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주제는 2021년도는 양극재 시장이 주도했지만 올해는 그 기회가 음극재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용 중간중간에 2차전지 소재 진행 방향 그리고 해당 관련된 방향성과 관련해서 주요 투자 유망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지난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전환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최근 글로벌 증시가 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비단 2차전지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인상이 시작될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상 속도가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50bp씩 빅 스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3월에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3월 FOMC를 앞둔 시기가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보다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3월 FOMC를 앞둔 시점이 시기적으로 주식을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먼저 추종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 진입 기회가 될 가능성을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2차전지 시장 전반적으로는 전기차라는 전방 산업의 성장성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에서 특히 해당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어쩌면 싸게 살 수 있는 진입 기회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잎의 성장성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결국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제목에서 지난해는 양극재 시장을 주도주로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음극재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양극재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가격의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최근에 니켈 가격이 국제 가격이 1톤당 2만 3천 달러를 넘어서서 작년 2월 동기 대비 3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발트의 경우에는 톤당 7만 달러를 넘어서서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망간이라는 소재는 작년 대비 20% 이상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은 50% 이상, 또 탄산리튬은 무려 400% 이상 큰 폭으로 작년 동기 대비 재료 가격이 올라간 바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여건은 결국은 2차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셀사의 입장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양극재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은 고급형 차량에는 더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가 높은 결국은 이제 니켈을 사용한 특히 최근에 코발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싼 코발트를 줄이고 니켈을 더 많이 넣는 하이니켈 방식의
삼원계 양극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형 차량에는 상대적으로 싼 리튬 인산철, 그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이든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양극재의 소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싼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LFP 배터리는 양극재에서 삼원계에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주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LFP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를 하되 LFP에 사용되는 그 양극재에 대한 그 에너지 밀도 떨어지는 것을 결국은 음극재에 대한 그 에너지 밀도 상승을 통해서 자동차 성능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음극재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극재에 흑연 대신에 실리콘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탄소 나노튜브 CNT 도전제를 첨가하게 되면 결국 음극재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LFP 수요에 대한 증가 그리고 LFP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음극재 첨가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여러 가지 배터리에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가 부담 해결대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배터리 전반적인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진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그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다 빠른 다음 단계의 차세대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있는 그 결국은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관련해서 액체로 된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주는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 없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배터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리튬 황 전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개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역시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 즉 전해질이 고체로 된 배터리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돼야 또 다른 배터리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먼저 사용화될 수 있는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시장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양극재 소재의 지나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다 싼 그 배터리를 만들면서 또 그 대신에 음극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연구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대주전자재료와 나노 신소재가 그 수혜에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예상이 되고 있는 EV 부분에 2차전지의 다음 세대로 먼저 예상이 되는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수혜주로는 이 2차전지 제조 장비와 함께 전고체 전해질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CIS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 고체 전해질 연료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 이소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중에서 소재, 특히 음극재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 한국금융무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